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길책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세계 명작 그림 동화 속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발표를 맡은 유지수 선생님이라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먼저 한길책 박물관에서는 2021년 기리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명작 그림 동화 속으로 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2차 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스럽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먼저 차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로미오와 줄리엣은 작품을 만든 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로미오와 줄리엣 줄거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 만난 장소인 가면무도회와 가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렌스 신부가 쓴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따라올 준비 되셨나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옆에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 보이나요? 이분이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선생님이 간략하게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위릭셔주 남부에 위치한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셰익스피어는 어려서부터 성경책과 고전문학 책 작품들을 읽고 공부하면서 글쓰기를 배웠는데요. 뿐만 아니라 라틴어를 비롯해 여러 가지를 공부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국어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이렇게 많은 교과목을 배우는 것처럼 셰익스피어도 당시에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던 와중에 셰익스피어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비디우스라는 고대 로마의 시인의 변신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책 안에는 그리스 신화, 트로이 목마 전쟁 이야기, 로마의 건국 신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재미있어 하는 친구들 있죠?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의 원조가 되는 책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는 것처럼 셰익스피어도 그 책의 원조가 되는 변신 이야기를 읽고 많은 영향을 받아 상상력이 풍부해졌다고 해요. 자, 옆에 화면에 보이는 표처럼 셰익스피어는 다양한 작품을 썼는데요. 시와 역사극, 희극, 그리고 비극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고전문학 작품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그 중에 선생님이 표로 몇 가지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시에는 비너스와 아도니스, 루크리스의 능욕 등이 있고 역사극은 헨리 6세와 존 왕 등이 있어요. 그리고 희극에는 말강량이 길들이기, 베니스의 상인, 그리고 비극에는 햄릿, 리어 왕, 오셀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어요. 그리고 표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글자들이 보이나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인 5대 희극과 4대 비극은 따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선생님이 햄릿이라는 비극 작품에 나온 명대사를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중에 아마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때요? 들어본 적 있죠?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지금 선생님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커서 셰익스피어처럼 글쓰기를 좋아하고 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 볼게요. 친구들 잠깐 퀴즈 타임! 혹시 친구들 책상에 선생님이 나눠주신 한길책 박물관 자료집이 펼쳐져 있다면 잠시 덮어주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책을 펼쳐놓고 있다면 지금 잠깐만 살짝 덮어놓고 우리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자,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셰익스피어가 많은 작품을 남겼다는 것은 아까 표를 봐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많은 글을 쓰면서 그만큼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냈을 것으로 생각되는 단어를 한번 퀴즈를 통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론리, L-O-N-E-L-Y 이란 글자가 있는데 이게 한글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며 정답을 다 같이 말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외로운 또는 우울한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친구들, 다들 정답을 잘 맞췄나요?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러브레터. 다음 단어입니다. 러브레터,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자, 다음은 cheap, C-H-E-A-P입니다.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값이 싸다 할 때 싸다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문제.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슈팅스타, S-H-O-T-I-N-G, S-T-A-R.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짜잔! 별똥별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바로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쓰면서 새롭게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셰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화면 옆에 있는 이 작품 혹시 제목 아는 친구들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작품은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에요. 고흐는 화가로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고흐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느 누가 그 사람만큼 신비로울 수 있을까요? 그의 언어와 표현 방식은 마치 흥분과 황홀감에 떨리는 붓과 같습니다. 이처럼 고흐도 셰익스피어의 엄청난 팬이었다고 해요. 고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고 또 그 작품 안에서 기쁨과 슬픔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하나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이 영화 포스터 보이나요? 올리비아 하세가 주인공인 1968년 로미오와 줄리엣의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 줄거리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아 베로나라는 지역에 만나면 서로 싸우기만 하는 몬테규 가문과 캐플렛 가문이 있었다. 몬테규 가문의 아들인 로미오는 원래 로잘린이라는 여성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수녀가 되기로 맹세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절망에 빠진 로미오를 위해 로미오의 사촌이자 친구인 벤볼리오 몬테규는 기분 전환시킬 겸 로미오를 가면 무대에 데리고 간다. 이 가면 무대에서 로미오는 캐플렛 가문의 줄리엣을 만나게 되고 이 둘은 거짓말처럼 첫눈에 반해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후 로미오는 캐플렛 저택에 몰래 숨어들어 발코니에서 줄리엣에게 서로 결혼을 약속할 것이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로렌스 신부의 도움으로 비밀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의 만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줄리엣의 친척 티볼트는 언젠가 로미오를 처단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티볼트는 우연히 거리에서 로미오와 그의 친구 머큐소와 벤볼리오를 마주치게 된다. 티볼트는 로미오와 싸우려고 했지만 로미오의 친구인 머큐소가 티볼트와 결투를 벌이다가 안타깝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었다. 이에 로미오는 친구의 죽음에 분노하였고 티볼트와 만나서 결투를 벌이게 되었다. 이 결투에서 티볼트는 로미오에게 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베로나의 영주는 만토바라는 지역으로 로미오를 쫓아가는데 줄리엣과 떨어져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게 된 로미오는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라며 슬퍼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캐퓰렛 가문은 줄리엣을 로미오가 아닌 파리스 백작과 결혼시키려 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비밀 결혼식 때 주례를 썼던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줄리엣에게 죽은 것처럼 이상할 수 있는 약을 줄리엣에게 주게 되었고 이 둘을 아무도 모르게 다시 만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에 동의한 줄리엣은 로렌스 신부가 준 약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로렌스 신부는 만토바로 떠난 로미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는 당시 유행하던 도시의 전염병인 흑사병 때문에 로미오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 로미오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자신도 줄리엣 곁에서 죽고자 독약을 사서 줄리엣이 잠들어 있는 무덤에 가게 되었다. 줄리엣의 무덤 앞에선 로미오는 한없이 슬퍼하다가 줄리엣과 결혼하기로 한 파리스 백작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둘은 서로 오해를 해서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 또 결투에서 파리스 백작은 죽게 되고 로미오는 티볼트를 죽인 것에 이어 파리스 백작도 죽이고 줄리엣도 결국 죽었다는 죄책감에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게 된다. 이후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 줄리엣은 깨어나는데 자신의 옆에서 이미 숨을 거둔 로미오를 보고 슬퍼하다가 로미오의 칼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찔러 죽게 된다. 베로나의 영주는 지금까지에 벌어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몬테규 가문과 캐퓰릿 가문의 당주를 불러 그동안 두 가문의 오랜 불화로 인해 서로의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받은 것이라며 꾸짖는다. 두 가문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회하며 자신의 모습을 한 동상을 세우고 서로 화해를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지금까지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영화는 2시간가량 되는데 우리 수업 시간상 짧게 살펴보았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면 무대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이탈리아는 이렇게 가면을 이용한 축제로 유명한 나라예요. 특히 이탈리아에 있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는 126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카니발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탈리아의 다양한 가면들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처럼 다양한 가면을 이용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가면을 썼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모습을 가리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면을 썼다고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처음부터 가면을 쓰지 않았다면 아마도 가문의 반대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가면 무도회에서 만난 덕분에 이렇게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되었던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탈이에요. 모두 들어보셨나요? 하회탈, 홍산탈, 각시탈, 양반탈처럼 얼굴에 탈을 쓰고 연극을 하는 탈춤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중국에도 있고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얼굴에 가면을 쓰는 문화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한답니다. 로렌스 신부는 만토바 지역으로 쫓겨난 로미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요. 로미오는 이 편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왜 받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만토바 지역 주변에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도시 전체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생활하고 있죠? 마스크 쓰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데 코로나도 전염병이라서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당시 시대에도 코로나와 같은 흑사병이란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끼리 자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로미오에게 편지만 잘 전달되었더라도 분명히 로미오와 줄리엣은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아직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꼭 쓰고 손 씻기도 자주자주 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한길책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2차시 교육 프로그램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었나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을 쓴 사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 작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였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란 사람이 누군지 배워보았고 그 다음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을 영화 장면을 통해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다음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 만난 장소인 가면무도회와 가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렌스 신부의 편지와 그 당시 전염병인 흑사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친구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화면에서 본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은 이곳 경기도 파주 헤이리 마을 한길책 박물관에 오면 직접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앞으로 더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친구들은 이곳 박물관으로 언제든지 전시를 구경하러 오세요.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썼던 가면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